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 우리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보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시켜 마침내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골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군의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정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셨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민석 문재인 선대위 전 아직은 선대위 아직 5시간 후면 이제 해산합니다. 네. 방송 나갈 때는 네, 전이겠군요. 네. 종합 상황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김현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고요. 전 대변인 김현입니다. 저는 대변인 김현입니다. 그거 같은데. 전 대변인 김현입니다. 그러니까 전 IM 대변인. 저는 근데 현이잖아요. 김현. 현 대변인. 저는 그냥 늘 현 정부 현 대변인 현 청와대. 썰렁해.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푸나님도요. 네. 새날을 맞이한 거예요. 저희가. 저는 진짜 그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 새날 덕분에 새날이 왔다. 이거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더 그랬어요. 예. 아, 이게 참 새날이구나. 본부장님 처음 뵀을 때 생각하면요. 격세지감 느껴지고요. 우리 때 대변인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초조일관? 그때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아, 그렇죠. 12월 대선 할 거라고 생각했었을 때니까요. 처음 나왔을 때는요. 우리의 원래 목표가 정권 교체였기 때문에. 문 닫나요? 아니요. 이제 시즌 2가 시작되는 거니까 오늘부터.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해야 되나요? 그렇죠. 장기 집권. 아니 안정적 집권과 잘하는 예. 성공하는 정부를 예. 만들어서 정권 재창. 야 이거 계속해야 되네. 근데 이제 저는 원래 당선될 것이 유력했기 때문에 사실 기쁨보다는요.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관심이 바로 옮겨가니까 뭐 어떤 걸 누리고 만끽할 시간이 사실 별로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두 분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환호보다는 그 다음에 바로 국정이 시작되는 파티할 시간 자체가 없는 그런 느낌. 그렇죠. 뭐 바로 시작이죠. 이제. 음. 원래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후보 이제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예상하고 준비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청와대 대통령이 들어가서 직무를 시작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무, 당, 나라가 다
쉼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이게 나라냐 싶었던 상황 때문에 나라가 온통 멈춰섰던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죠. 예, 지금 보니까 두 분이 이제 해단식 하시러 방송 끝나자마자 가셔야 되는데 선대위 해단식이기 때문에 이제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분들이 예. 이제 해단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선대위 해단식이라고 하는 게 지면서 하는 것과 이기면 하는 거 완전히 다른 분위기일 것 같아요. 2012년도에는 눈물바다였죠. 네. 그때 특히 저희가 12월 11일, 12일 이때 이제 굉장히 이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고 골든크로스까지 갔었을 때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19일 날 지고 나서 20일 날 그때는 동여의도에 캠프가 있었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 당사 때 이제 그 패배 후에 후보가 이제 쭉 당사에서 이제 해단식하고 그랬을 때는 굉장히 뭐 슬펐죠. 우리 본부장님은 선거의 뭐 귀재 뭐 이렇게 불리시는데 사실상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복귀하셔가지고 한번 뛰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소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밌었어요. 예. 뭐 행복하기도 했고 행복하다는 거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해찬 총리께 전화를 드리면서 실제로 제가 이 총리와 함께 오랜만에 선거를 같이 뛰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1995년부터 큰 선거를 치러봤는데 95년 조순시장 선거 야당이 처음 이긴 큰 선거 97년 DJ 선거 2000년 이제 새천년 민당 창당 이후에 총선 2002년에 단일화가 있었던 대통령 선거 그 이후에 이제 2002년부터 쭉 깨지다가 2010년에 첫 지방선거 승리할 때 제가 그 총괄본부장을 해보았고 2012년 대선은 안 치러봤는데 졌고 2017년 지금 대선을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조금 해피하게도 큰 선거 치르면 다 결국은 이긴 선거에 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 마이다스의 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거 할 때 낀 거죠. 근데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2002년 이후에 사실 제가 본 바로는 DJ처럼 당을 딱 장악하고 있었던 시절에는 뭐 당연한 것이었지만은 95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2002년 이후에는 가장 안정된 선거를 치렀어요. 그 점이 참 어제 그런 첫 출구조사 나오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메시지를 하실 때 이것은 우리 당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서로 갈등을 덮으면서 치렀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선거가 막 끝났으니까 그 의미를 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고른 지역의 지지를 획득한 거예요. 졌더라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뭐 영남 쪽에 강원도 1등도 그렇고요.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는 정말 그분들에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진짜 민주주의 의식이 투철하신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제가 아마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을 겁니다. 실제로 이 안정을 바라는 민심이 반영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희망했던 것보다는 득표율이 낮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넘어갈 산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보수가 완전히 정말 싹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후보가 홍준표라는 엉터리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집된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표가 갈라진 거잖아요. 국민의당과 표가 갈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합치면 사실은 60%를 넘어가는 70이죠. 그렇죠. 70%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의 정권교체 민심, 적폐청산 요구는 압도적인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특히나 호남에서는 제가 이제 선거 막판에 참,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심한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일종의 호남에서도 기득권 내지는 적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청산돼야 되는 것의 계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첫 행보를 보니까 각 당도 방문했고요. 국회에서 정말 간소한 취임식도 치렀고 그 화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인위적인 정계 개표는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필요하면 찾아가서 읍소를 할지라도 나는 그런 정치하겠다. 그게 저는 일단 보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 이게 있는 그대로 상황에서 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총리 지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리를 둘러싼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이죠. 이게 어떤 정계 개편적인 방식으로 간다면 다른 당의
총리를 주던가 가령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문을 흔드는 것인데 참 반대하기가 애매한, 특별히 국민의당에서 반대하기가 애매한 그러네. 후보를 딱 이제 던진 신의 한 수 거거든요.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 독자적인 정부로서의 입장에 맞으면서도 DJ 때부터 쭉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낙연 저 지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이 갈라질 때 민주당에 남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보면서 그냥 원칙을 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 이낙연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를 최종 정리한 당사자라고도 하고요. 연설팀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친분 있는 사이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용섭 전 장관이 이번에 유수할 때 했던 얘기랑 비슷한 결이 비슷한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네, 이용섭 장관의 자기가 네. 어떻게 발탁되는지 나중에 알았다라고 한 것처럼 보고 판단해서 쓴 케이스죠. 서로 간에 가까운 측근이니까 쓴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 게 확실히 노무현 문재인이라고 하는 두 분은 결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처럼 느껴졌고요. 다음에 국정원장의 서훈 전 3차장? 국정원장이 가장 먼저 발표된 것도 저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게 아닐까 싶어요. 국정원 개혁 의지도 있고 또 대북 협상의 네. 의지 어떤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서훈 차장 같은 경우가 대북 협상을 많이 했던 분이고 또 언론에 나와 있듯이 김정일 위원장을 그렇죠? 가장 많이 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철학 자체가 그리고 국정원 메인이고 돌이켜 보시면 이종찬 DJ 때 첫 그러네요. 국정원장이 이종찬 원장이었으니까 그게 특수 조직이기 때문에 모르고 개혁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하는데 그 대신 철학은 확고한 경우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의원 내정했는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생각해보면 굉장한 격세지감, 한 25년 이상 차이 나는 나이. 비서실장 하면 좀 중량감 있는 인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젊은, 심지어 우리 김민석 본부장보다 더 젊은. 후배죠. 그리고 네. 우리 김현 우리 대변인하고 특수관계죠. 왜요? 학교 후배.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학교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 새가 나가지고. 누가 후배예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제 후배죠. 네. 대단한 거죠. 굉장히 젊으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중량감이나 경륜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긴 애매하지만 편하게 이렇게 딱 데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인선 발탁 배경 직접 설명하시면서 젊은 청와대, 그다음에 권위적이지 않은 청와대, 그다음에 소통하는 청와대, 격이 없이 토론하는 청와대 이렇게 이제 잡으셨더라고요. 꽤 전부터 청와대는 한 50대들하고 일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정치의 방식과 중심이 정당과 국회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방식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권부로서의 청와대에서 이렇게 막 내리누르는 방식을 안 하겠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이런 거죠. 근데 임종석 의원도요. 김민석 의원이 최초 국회의원 될 때 연세가 어떻게 됐었죠? 그때 나이가? 저는 32. 32이죠. 거기가 36. 그때 제가 재선 때 이제 우리 이민 실장을 성동에 그 참 히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재선 때 새천년 민주당 창당하고 공천을 할 때 그렇죠. 원래 임종석 실장 그 지역구인 성동 지금은 홍익표 의원이죠. 그 자리가 참 지나간 얘기인데 김한길 전 원래는 의원이, 김한길 장관이 그 당시에 그 이세기 아마 전 의원 지역구였을 거예요. 김한길 장관이 이세기 씨 하려고 했는데 그때 여론조사를 해보니 김한길은 어디 가도 되고 임종석은 거기가 학교 출신이라서 거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한길 장관을 옮기고 임종석 의원을 거기다가 배치했던 그러고 보니까 그 기억이 나네요. 그게요. 원래는 김한길 전 의원이 하시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지역구가 했다니까. 네.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좀 불리하니까 옮긴 거로 알고 아니 있어요. 꼭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때 그 여론조사하고 공천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김한길만 해도 지명도가 훨씬 있어서 딴 데 가도 되는 거예요. 딴 데 가도 되는데 안전하게 가려고 거기를 가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지역구가 합쳐져가지고 모아이가님 예, 그래서 임종석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됐고 또 재밌는 것은 예. 사실은 그 지역에
오세훈 전 시장이 그 당시만 해도 민주당으로 영입되려고 했었어요. 이런. 근데 그 성동에 임종석 시장이 가면서 결국은 오세훈 양이 강남으로 가면서 당까지 그 당시 새누리당 신앙수당으로 권력이 갔던 뭔지 참 뭐 그런 기억이 얘기하다 보니까 나네요. 오늘 그 누가 그런 표현 썼어요. 대통령이 땅으로 내려왔다. 실제로 저는 그런 행보들이 있잖아요. 그 취임식도 하고 굉장히 많은 스킨십 하고 국회에서부터 마포대교 지나서 광화문 거쳐가지고 갈 때 천천히 가고 뭐 이런. 저런 대통령이면 참 우리들 입장에서 경호팀만 힘들지 않으면 나머지는 굉장히 정말 다른 대통령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지금 청와대 관저를 당장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라 당분간 출퇴근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김현 대변인은 청와대에 있어봤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또 현장을 수행하고 그래서 경호 문제가 당에 있는 사람들, 선대위에 그 선대위를 치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예. 우리는 사고가 나면 안 돼.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유세 때도 그렇고. 근데 일단 후보가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중간에 그 기억나시죠? 성소수자들 그렇게 그때도 그냥 뻥 뚫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때도 그 사건 직후에 퇴장을 하실 때 지금 문 대통령께서 거기 왔던 분들을 향해서 걸어가서 사실 대화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 아예 다음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했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자기가 그 그리는 대통령의 모습이 있었다고 봐요. 그것을 실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이 유럽에 제가 다큐도 좋아하잖아요. 예. 다큐를 찍으려고 유럽을 갈 때 메르켈 총리가 장을 본다 그래서 내가 그 집 아파트 앞을 가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메르켈 총리 아파트에 경찰 2명 서 있어요. 그 바로 밑에 그 마트 있고. 아이고. 근데 거기 내려와서 장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서 그걸 찍어놓고 저도 혹시 집에 와서 장 보는 거 보나 하고 제가 밤에 기다렸던 적도 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문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가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모델을 해보고 싶다. 빌공짜 공약이 그런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광화문 대통령 되겠다고 해서 정부 종합청사에서 집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끝나고 아직 당장 그렇게 못하니까 끝나고 나서는 정말 지금까지 봐오지 않았던 정말 특별한 대통령으로 만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언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중에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발탁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당에서는 뭐 공식화돼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언론들의 설레발입니까? 기정사실화죠. 그냥 검찰 개혁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그냥 인사로 표현한 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조국 교수가 그동안 이제 SNS상으로 굉장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발빠르게 이렇게 입장을 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은 잠은 언제 자나 는 게 궁금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SNS를 활발하게 하는데 또 논문은 또 몇 편 썼다고 또 본인이 올려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것 같아요. 다른가? 이분은 저랑 또 나이가 같아요. 아, 그러세요? 학번은 위인데. 야, 재밌겠다. 임종석 실장도 있고, 뭐, 조국 교수도 있고, 뭐랄까, 아마 이렇게. 이제 제가 아까 그걸 보면서 저랑 같은 학번인데 이제 하나 아래거든요, 나이가.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나경원도 저희 동기고 뭐 원희룡도 저희 동기고 특히나 거기들이 이제 법대니까 서울대 법대니까. 근데 그때도 보면은 거기가 같으면서 나이가 둘인가 어려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동기들이 뱀이에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뱀띠잖아요. 그 띠동갑. 같은 동기들이 거의 우리 조국 교수 갑장이죠.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애기처럼 이렇게 이뻐하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까 그 수석, 민정수석 얘기는 이제 그 들으면서 보통 그냥 생각할 때 우리 저 조국 교수는 법무부 장관 정도로 발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상식적인 예측을 했던 거를 이제 뛰어넘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어떤 의미에서는 가까이서 역할하기를 바란 건데 다만 제가 하나 이게 흥미있게 지켜보는 거는 거기가 워낙 SNS도 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하는 거라 저 청와대는 그런 업무 환경이 아니어서 저거 입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SNS를 어떻게 활동해 왔느냐를 보면 국민들 결에 가장 맞는 어떤 개혁을 주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도 이런 데 있어서의 포스트로 세워놓고 하겠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최초라면서요. 그게 판사,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 대부분 다 검사 출신들이 하는 그 자리에. 그렇죠. 교수 인간이. 아니 검사 출신이 아닌 경우는 있었을걸요? 아닌 경우는 있죠. 저희 그러니까 그 검사 출신이 아닌 경우는 전해철 있고 수석
또 근데 변호사 이제 현직 교수가 수석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석을 해도 민정수석을 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말씀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조국 교수에게 더 맞는 게 법무부 장관보다는 수석이 더 맞겠다고 판단을 이래서 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대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으로 조직을 돌리는 것은 통상 보통 교수들에게 잘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대통령이 받아서 관철하고 집행을 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점에서 그렇게 배치를 했겠구나 하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대통령이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했을까를 좀 짐작을 해보게 되네요. 그 경험을 행정 경험이 없으니까 수순될 게 아닌가요? 네. 바로 이제 네. 장관이나 이런 하기가 좀 무리인 거죠. 네,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젊은 뭐 비서관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이렇게 격이 없이 와이셔츠 차림으로 대화하고 그런 느낌이 청와대가 다시 재현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고 소주 한잔 하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도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해진 인물이 주영훈 경호실장인데 이분 그 봉화마을에서 마지막 또 노무현 대통령이 지켰던 분 그분이시죠, 이분. 끝까지 이렇게 남아 계셨던 그런 분이시죠.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지금 보면 황교안 국무총리를 만났어요.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하고 꽤 오랫동안은 동거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보니까. 한 달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이제 있어야 국무회의 뭐 있고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가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같이 동거를 해야 되는 굉장히 기묘한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임을 해도 그러니까 사표 수리를 해도 국무회의는 뭐 성립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굳이 인수위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내정자가 장관을 추천할 수도 있고 또는 황교안 총리가 사임을 했을 때 부총리가 그 제청에 대한 것을 승계해서 혹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는 설이 있으나 그게 각각이 조금 시비가 있어서 차라리 그러니까 황교안의 총리가 있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그러니까 남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청권을 행사하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시비는 없죠.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뭐 새 대통령이 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뭐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를 남겨서 재청권을 행사하도록 해서 정부 구성의 절차를 보완하는 형식을 취하냐 아니냐가 뭐 새 정부가 이미 출발한 마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조현옥 이화여대 교수가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에 발탁됐고요. 인사수석이라는 것이 제목은 알겠는데 타이틀을 알겠는데 생소합니다. 저희한테는. 인사수석이 없어서 그랬죠. 지난번 그 박근혜 정부 때는요. 저희 때 참여정부 때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공무원들을 발탁할 때 그래서 이제 1차 검증을 하고 거기서 검증된 내용이 이제 청와대에 올려지면 민정수석실하고 인사수석실에서 또 크로스 체킹을 하죠.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이제 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단수로 되거나 복수로 되거나 이렇게 올려서 대통령이 재가를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수석은 사실은 그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은 뭐 총무비서관실의 소관상이라고 한다면 그 위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과 추천을 하는 것이 인사수석이고 저희가 지금 박남춘 의원이 인사수석 출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새 정부가 이제 정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집권당도 그렇고 여성이 많이 전진 배치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근데 특히 저희가 이제 해보면 과거에 국회에서도 보면 이게 인사를 다루거나 아니면 돈을 다루는 부분 있잖아요. 특히 그런 거는 여성들이 하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예. 잘하는 거죠. 잘하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로비나 이게 그러니까 예, 그런 거에서 그런 훨씬 게 좀-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특성상 예. 있잖아요. 이게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들보다 동창회 같은 데 덜 휘둘리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 제가 전에 국회에서 재경이 정무 이런 걸 할 때 보면 은행에서도요. 이게 역시 보면은 여성들이 중요한 자리나 금융기관 같은 데가 다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인사 관련해서 이렇게 여성이 발탁된 거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여성 동수 내각이라든지 뭐 여성 정책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첫 실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 오늘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제 국무총리하고 국정원장, 비서실장,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발표하고 본인은 자리를 떠주고 나머지 분들 이제 오늘 그 임명되거나 내정된 분들이 기자들과 일문을 대답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예. 거고, 그 뭐 CNN 같은 거 보시면 미국에서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하죠. 네, 저희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그럼요. 하셨죠. 심지어 그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오래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 떠날 때 직접 나와서 그 사람 또 인사 이렇게 소개시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상적인 거죠. 정상이죠.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제가 직접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전남지사님을 지명합니다. 저는 선거 기간 중에 새 정부 첫 총리를 대탕평 그리고 통합형, 화합형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낙연 지사님이 그 취지에 맞게 새 정부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호남 4선 의원 출신으로 당의 요직을 두루 여기면서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전남도지사로서 안정적인 행정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오랜 기자 생활을 통해서 균형감도 잘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은 하루속히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비상과도기입니다. 윤흥학 내각, 통합형 내각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각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론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안정적 인사가 총리로서 첫 내각을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이 후보자님 지명은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처신해 오신 분인 만큼 협치행정 또 탕평 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합니다. 서 후보자는 평생을 국정원에 몸담았던 남북관계 전문가로서 6.15 또 14 두 번의 정상회담을 모두 기획하고 실무 협상을 하는 등 북한 업무에 가장 정통한 분입니다. 무엇보다 국정원 출신 인사 가운데 국정원 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분명해서 제가 공략했던 그 국정원 개혁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행위를 철저히 건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외교 라인과 호흡을 맞추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 또 평화를 이루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 내각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또한 국정원 개혁과 남북관계 안정화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인준해 주시고 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청문 절차를 거쳐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합니다. 임 실장 임명을 통해 청와대를 젊은 청와대, 역동적이고 탈군이 그리고 군림하지 않는 그런 청와대로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임 실장은 젊지만 국회와 당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통해서 안정감과 균형감을 두루 겸비한 인사입니다. 젊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참모들이 격의 없이 대화하는 그런 청와대, 또 참모들끼리 치열하게 토론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청와대로 청와대 문화가 바뀔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여당과 늘 함께 가고 또 야당과도 늘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청와대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제 의지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확 달라진 청와대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경호실장에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임명합니다. 주 실장은 평생을 경호실에서 보낸 공채 출신 경호 전문가입니다. 주 실장을 임명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목표로 경호실이 거듭나도록 할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는 대로 경호실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조직을 안정시키고 개혁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저의 공약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잘 뒷받침해 줄 분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근까지 광화문 대통령 공약 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만큼 신속하게 청와대 이전 작업을 추진해주고 또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는 경호 조직의 변화와 새로운 경호제도 또 새로운 경호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더 이 구체적인 궁금한 사항들은 우리 세 분에게 질문해 주시면 세 분이 직접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좀 국민들께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자리 위원회를 만드는 게 첫 공식 업무였다고도 하고요. 첫날 제가 느끼는 느낌은 선거 때 구호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실현해 나갈 것 같은 굉장히 좋은 예감이 좀 들고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참여정부 때까지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던 것이 이명박근혜 정부 때 비정상이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되게 이제 새롭고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오늘 제가 이제 종편을 이렇게 보다가 그 청와대 그 집무실까지 들어가는 게 생중계됐거든요. 또는 이제 A라는 이제 종편에서 이런 게 처음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이죠 당연히 종편이 만들어지고 민주정부가 만들어진 게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걸 안 한 거죠.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안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도 Q&A를 안 하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 안 한 그 기자회견이 쭉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이게 기자들이 본인들이 겪지 않은 것 때문에 경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건데 하여간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갈 건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두 정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잘한 점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정부의 형태이게 되겠죠.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당선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두 분 바쁘신데 나오시라고 했고요. 금요일 날 제대로 된 방송 좀 잤어요, 진짜. 그러니까 고생들 하셨고요. 자, 짧게 기쁨을 좀 나누는 그런 자리였고요. 정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빨리 회단식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정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셨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민석 문재인 선대위 전 아직은 선대위 아직 1시간 후면 이제 해산합니다. 네. 방송 나갈 때는 네, 전이겠군요. 네. 종합 상황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김현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고요. 전 대변인 김현입니다. 저는 대변인 김현입니다. 그거 같은데. 전 대변인 김현입니다. 그러니까 전 네. IM 대변인. 저는 근데 현이잖아요. 김현. 현 대변인. 대변인. 저는 그냥 늘 현 정부 현 대변인 현 청와대. 썰렁해.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푸나님도요. 네. 새날을 맞이한 거예요. 저희가. 저는 진짜 그 그렇죠. 생각 들더라고. 새날 덕분에 새날이 왔다. 이거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더 그랬어요. 예. 야, 이게 참 새날이구나. 본부장님 처음 뵀을 때 생각하면요. 격세지감 느껴지고요. 우리 또 대변인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초조일관? 그때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아, 그렇죠. 12월 대선 할 거라고 생각했었을 때니까요. 처음 나왔을 때는요. 우리의 원래 목표가 정권교체였기 때문에. 문 닫나요? 아니요. 이제 시즌2가 시작되는 거니까. 오늘부터.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해야 되나요? 그렇죠. 장기 집권. 아니, 안정적 집권과 잘하는 예. 성...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골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군의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 우리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보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시켜 마침내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